마루야, 아빠 왔다. 이 더운 데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니. 미안해, 마루야. 정말 미안해. 새벽의 여명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박 할아버지의 낡은 시골집 지붕 위를 비추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대지를 이불처럼 덮고 닭 울음소리가 먼 산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간이면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낡은 대문처럼 그의 몸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허리와 무릎을 두드리며 마루로 나서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마루에 걸터 앉아 길게 하품을 하면 방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마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루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주인의 기척만으로도 잠에서 깨어났고 할아버지가 기지개를 켤 때면 자기도 앞다리를 쭉 뻗으며 똑같이 몸을 풀곤 했습니다. 녀석의 꼬리가 낡은 목조 마루를 탁, 탁 하고 경쾌하게 두드리는 소리는 할아버지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마루의 머리를 슥슥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둘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대화가 오고 가는 듯 했지요. 수십 년간 비어있던 집의 온기는 3년 전 읍내 장터에서 만난 이 작은 생명체로 인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단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마솥에 남아있던 찬밥을 물에 말아 짭조름한 된장에 풋고추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 옆에는 마루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항상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다 날아가 먹기 좋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중 더 실한 반쪽을 마루의 몫으로 떼어주는 것이었죠. 마루는 그 순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달콤한 고구마를 핥아먹는 마루를 보며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박 할아버지의 소박하지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읍내보다 좀 더 멀리 다녀와야 한다, 마루야.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비우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마루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의 목적지는 읍내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인적이 드문 국도를 한참 달려야 나오는 작은 화훼단지였지요. 그의 낡은 1톤 트럭은 집의 역사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색이었을 페인트는 세월의 풍파에 곳곳이 벗겨져 잿빛 속살을 드러냈고 짐칸에는 언제 실었는지 모를 흙먼지와 볏짚들이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트럭은 단순한 고물차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냈던 젊은 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루와 함께 세상을 누비는 작은 집이 되어주었죠. 할아버지가 운전석 문을 열자 마루는 기다렸다는 듯 껑충 뛰어올라 조수석에 안착했습니다. 정해진 자리라도 되는 듯 발치 아래 공간에 몸을 둥글게 말고는 할아버지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기특해 할아버지는 또 한 번 마루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쿨럭거리는 기침 같은 소리와 함께 낡은 엔진이 힘겹게 깨어났습니다. 사실 오늘은 할아버지에게 조금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오늘 같은 여름날에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할아버지는 아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를 사들고 강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는 가난한 살림에도 길가에 핀 들국화만 봐도 소녀처럼 기뻐하던 사람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트럭 대시보드에 붙여둔 낡고
빛바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코를 킁킁거리며 호기심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그저 할아버지의 무릎개에 머리를 기대고는 조용히 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 작은 온기가 할아버지의 시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덮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너를 봤으면 참 예뻐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나직이 읊조리며 아내가 없는 세상 그리고 마루가 있는 지금의 세상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화훼단지로 가는 길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국도였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사를 잠시 잊고 아내와의 추억에 오롯이 잠기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트럭은 느릿느릿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른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고 아스팔트 위로는 한여름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슬픔에 잠겨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사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내와의 행복했던 한때를 떠올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도로 옆 수풀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고라니였습니다. 놀란 고라니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세상은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으악!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끼익! 낡은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럭은 크게 휘청이며 도로를 벗어날 듯 흔들렸어요. 그 엄청난 원심력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낡고 헐거워져 있던 조수석 문이 철컥하는 쇳소리와 함께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 아래 웅크리고 있던 마루의 작은 몸이 속수무책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컹! 비명 같은 단말마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타이어 마찰음과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마루는 자갈이 깔린 갓길 위로 몇 바퀴를 구른 뒤 길가의 무성한 잡초 더미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우겨우 트럭을 멈춰 세우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탓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소란에 그것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만 귓전을 맴돌았죠. 그는 차를 들이받은 듯한 둔탁한 충격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라니와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급정거로 인해 짐칸의 연장통이 굴러떨어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고라니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텅 빈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물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그는 마루가 떨어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얌전히 있던 녀석이었으니까요. 휴, 큰일 날 뻔했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었습니다. 다시 출발한 트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고 살짝 달칵거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경황이 없던 할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풀숲에 처박혔던 마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혼란과 공포였어요. 눈앞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파란 트럭,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그 존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내 다리를 움직여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속도가 붙은 트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지요. 파란 트럭은 이내 길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내던져진 바로 그 지점에서 트럭이 사라진 길의 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발바닥을 데우고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마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해. 할아버지는 날 데리러 다시 돌아올 거야. 바로 여기, 이 자리로. 그렇게 마루의 길고 외로운 기다림은 아무도 모르게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세상에서 색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의 채취와 낡은 엔진의 진동으로 가득했던 아늑한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색 아스팔트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적막만이 남았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로 위에 서 있는 마루의 눈에는 오직 할아버지의 낡은 트럭이 사라진 길의 끝, 그 한 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 신경은 멀어진 트럭의 희미한 잔상을 쫓고 있었지요. 컹, 컹. 목이 터져라 짖어보았지만 그 소리는 텅 빈 도로 위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세상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곧 자신을 데리러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마루의 작은 심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아스팔트는 무섭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공기를 왜곡시켜 멀리 있는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만들었어요. 마루의 발바닥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지요. 잠시라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러보았지만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갓길의 자갈밭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발바닥을 파고들었고 얼마 없는 풀숲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로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표지판이 만들어주는 한 뼘 남짓한 그늘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마루는 그 작은 그늘에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뜨거운 공기만이 폐를 드나들 뿐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마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의 트럭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가까워진 차는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실망한 마루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가 달려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굉음을 내며 마루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차는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고 어떤 차는 무심하게 속도를 높여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마루의 털을 헝클어뜨리고 흙먼지를 일으켜 눈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루는 몸을 잔뜩 웅크렸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이곳에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한편 화훼단지에 도착한 박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후텁지근한 공기와 짙은 흙냄새,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장 국화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소복하게 피어난 하얀 국화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장 싱싱하고 탐스러운 국화 한 다발을 골라들었습니다. 꽃을 파는 아주머니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지요. 어르신 좋은데 쓰시나 봐요. 국화가 참 곱네요.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던 꽃이라서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숙연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서비스라며 안개꽃 몇 줄기를 국화 다발에 꽂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꽃다발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꽃다발을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 올라타며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루야, 다 됐다. 이제 가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꼬리를 치며 반기는 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차 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하기만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수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루가 늘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라, 마루야?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의자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잠이라도 들었나 싶어 손을 뻗어 더듬어 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쇠붙이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그는 트럭 주변을 빙 둘러보며 마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루야, 어디 있냐? 마루야.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화훼단지로 오던 길 한적한 국도에서 고라니를 피하며 급정거를 했던 순간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던 것과 희미하게 들렸던 쿵 하는 둔탁음. 그리고 지금 보니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는 조수석 문.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트럭 열쇠를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설마 우리 마루가 그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 시동을 걸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미친 듯이 트럭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아내를 위해 샀던 하얀 국화 다발이 조수석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속절없이 짓밟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루야, 마루야,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절규는 텅 빈 차 안을 울렸고 트럭은 불안하게 비틀거리며 국도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끔찍한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어디선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이기를. 할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국도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마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 속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모든 차들을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낡은 트럭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국도를 내달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지요. 창문을 활짝 열고 목이 쉬어라
마루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고라니를 만났는지, 어느 커브를 돌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는 몇 번이고 같은 길을 왕복했습니다. 혹시라도 마루가 길 반대편에 있을까 싶어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도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루였습니다. 마루가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트럭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전조등을 번쩍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위협적인 소리와 불빛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핸들을 꺾었고 마루가 있는 지점을 불과 몇백 미터 남겨두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마루 역시 그 트럭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럭과 똑 닮은 낡은 파란색 트럭이었지요. 마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가득 차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다. 드디어 날 데리러 왔구나. 마루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하고 차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자신을 지나쳐 멀어져 갔습니다. 마루에 흔들리던 꼬리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희망으로 반짝이던 눈빛은 다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지요. 할아버지는 백미러로 자신이 지나쳐온 곳을 필사적으로 살폈지만 이미 거리가 너무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마루를 보지 못했고 마루는 할아버지를 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엇갈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루는 이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배를 대고 엎드려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때 커다란 화물 트럭 한 대가 마루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덥수룩한 수염을 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지요. 남자는 도로 한복판에 지친 듯 엎드려 있는 마루를 발견하고 혀를 찼습니다. 에고, 웬 개가 저기서 죽으려고 저러나. 주인이 버리고 갔나 보구만. 남자는 차에 있던 생수병을 따서 마시다가 문득 마루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는 마시던 생수병을 들고 마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마루가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리자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그는 차에서 먹다 남은 소시지 하나를 꺼내 마루 근처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시던 물을 바닥에 조금 부어주고는 다시 트럭에 올라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동정이었을 뿐이지요. 마루는 코앞에 떨어진 소시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강박감이 모든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소시지를 코로 툭 밀어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은 순식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간 온정이었지만 마루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붉게 물들이던 태양이 서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살인적인 열기는 한풀 꺾였지만 대신 어둠이라는 새로운 공포가 마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더욱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지요. 마루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도로 옆 숲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되자 온갖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마루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낮 동안의 탈수와 굶주림으로 인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지요. 마루는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숲풀 속에서 고개만 내민 채 어둠이 내려앉은 길 위를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까만 아스팔트 위로 하얀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마루의 심장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그렇게 마루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최지연 씨는 자신의 작은 슈퍼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지연 씨네 슈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특히 버려지거나 아픈 동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슈퍼 한쪽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지연 씨는 인근 마을에 배달할 물건들을 자신의 작은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날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며 투덜거렸습니다. 배달을 위해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로 옆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배달을 오가면서도 봤던 녀석이었습니다. 어제는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똑같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지연 씨는 트럭의 속도를 줄이고 강아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녀석은 털이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저런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지연 씨는 결국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가장 먼저 시원한 물 한 병과 플라스틱 그릇을 챙겼지요. 그리고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강아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마루는 숲풀 속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목에서는 나지막한 으르렁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괜찮아, 아가. 해치지 않아. 목마를 것 같아서 그래. 지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마루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릇에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그릇에 채워지는 소리가 마루의 귀에 똑똑히 들렸지요. 마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타는 듯한 갈증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어요. 지연 씨는 그런 마루의 마음을 안다는 듯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읽은 것일까요? 마침내 마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그릇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물 넘어가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릴 정도였지요.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마루가 물을 다 마시자 지연 씨는 이번에는 차에서 사료한 움큼을 꺼내 그릇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사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길 끝을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마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지로 구조해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물그릇과 사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멀리서나마 마루의 모습을 사진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 일단 배달을 마친 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한편 그 시간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마루를 찾아 헤매다 새벽녘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마루를 잃어버렸다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의 무리한 수색은 70평생을 버텨온 그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침에 일어나려다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아침나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이웃집 할머니가 열린 대문 안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기겁하며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요. 할아버지는 고열과 심한 탈수 증세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급하게 그를 들것에 실어 앰뷸런스로 옮겼습니다.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마루 국도에서 내가. 그의 쉰 목소리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마루를 찾으려는 그의 간절한 의지는 강했지만 야속한 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태운 앰뷸런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도 위에서는 한 생명이 한 여인의 작은 친절 덕분에 겨우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두 존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최지연 씨는 배달을 마치고 슈퍼마켓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국도변에 홀로 남겨진 마루에게 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손님들이 오가며 물건값을 계산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마냥 기다리기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데려오자니 주인을 기다리는 저 간절한 눈빛이 밟혀 차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연신 가슴만 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빌려보자고 말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동네 소식을 접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 동네 좋은 동네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찍어두었던 마루의 사진 몇 장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혹시 국도변에서 이 강아지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제 오늘 배달을 오가며 계속 지켜봤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니 탈진이 심한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더군요. 물을 주니 허겁지겁 마시는 걸로 보아 버려진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빛을 보면 분명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아이를 잃어버리신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제발 아이에게 돌아와 주세요. 아이가 더위와 굶주림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혹시 이 아이의 주인을 아시거나
도울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녀는 글을 올리기 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주인을 너무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글 때문에 아이가 더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이대로 외면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등록 버튼을 누르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뜨거웠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너무 안쓰럽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길 지나가다 봤어요.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일부러 버린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제가 가서 물이라도 챙겨주고 싶네요.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마루의 사연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 씨의 글은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글이 되었고, 다른 SNS와 지역 맘카페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에게 아스팔트 위에 하치코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녀석의 충성심에 감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댓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한 회원이 제가 지금 현장에 다녀왔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파라솔 하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루가 엎드려 있는 곳 바로 옆에 커다란 낚시용 파라솔이 활짝 펼쳐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그 글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수제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얼음물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여전히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은 채 오직 길 끝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지요. 이 작은 시골 동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그곳에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목마른 유튜버 김 PD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온갖 촬영 장비와 편집용 컴퓨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그는 며칠째 이렇다 할 대박 아이템을 찾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소위 국뽕과 사이다, 그리고 감동 실화를 짜깁기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채널이었습니다. 진실 여부보다는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얼마나 더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건드릴 수 있느냐가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지요. 아, 진짜 찍을 거 없네.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거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그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투덜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 후배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형, 이거 대박 각인데? 한번 봐봐요. 메시지에는 지연 씨가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에 캡처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PD는 별 기대 없이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개 한 마리가 텅 빈 도로 위에서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파라솔. 그 순간 김 PD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 시민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완벽하잖아. 그는 컵라면을 밀어치우고는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아 미친 듯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SNS, 심지어 로드뷰까지 동원해 마루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지요.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채널의 조회수를 폭발시키고 한동안 잊혔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는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터뜨려보자. 김 PD는 곧바로 카메라와 드론, 짐벌 등 자신의 가장 비싼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마루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회수와 돈으로 직결되는 아주 좋은 콘텐츠이자 아이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비를 차에 싣고 조금 전 지도에서 확인한 시골 국도를 향해 거침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긴 자신의 영상과 통장에 찍힐 광고 수익에 대한 달콤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간절한 기다림이 이제 한 남자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마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PD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 시간을 노렸지요. 석양의 붉은 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 소위 매직 아워라 불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감성적인 영상을 담아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지형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길게 뻗은 국도, 한적한 주변 풍경, 그리고 그 중심에 외롭게 앉아있는 마루. 모든 것이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드론을 하늘 위로 띄웠습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오른 드론은 광활한 풍경 속에 홀로 남겨진 마루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지요. 그래, 바로 이 구도야. 완벽해. 그는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마루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마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극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서였지요. 그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자 마루는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PD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줌 렌즈를 이용해 마루의 불안한 눈빛과 바싹 마른 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몸을 클로즈업해서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면은 없었으니까요. 마침 그때 최지연 씨가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마루에게 들렀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마루를 촬영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 차를 세웠지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PD는 기다렸다는 듯 카메라를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인 양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 안녕하세요. 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아이의 사연을 널리 알려서 주인을 찾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요. 그의 능숙하고 번지르르한 말에 지연 씨의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루를 도울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이 겪었던 일과 마루의 상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그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지연 씨의 선한 얼굴과 그녀가 마루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슈퍼마켓 주인이라는 자막을 넣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는 지연 씨와의 인터뷰까지 마친 뒤에야 흡족한 표정으로 장비를 챙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마루가 하루빨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지연 씨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지연 씨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그가 정말 마루를 도와줄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박 할아버지는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뿌연 안개 속 같았지요. 고열로 인해 의식은 희미했고 간간히 정신이 들 때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국도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 멀리 마루의 형체가 보였다가도 손을 뻗으려 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곤 했지요. 그는 꿈속에서 목이 터져라 마루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루야, 마루야, 내가 잘못했다. 그는 잠꼬대처럼 마루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자꾸 그러면 몸만 더 상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루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의사는 그의 상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너무 안 좋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으신 것 같네요. 저러다간 회복이 더딜 텐데. 할아버지의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루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김 PD는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찍어온 소스들을 능숙하게 조합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광활하고 비장한 풍경, 클로즈업으로 잡은 마루의 애처로운 눈빛, 그리고 지연 씨의 선한 인터뷰. 거기에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감성적인 배경음악과 눈물을 자극하는 자막을 덧입혔습니다.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의 고통보다 당신을 볼 수 없는 아픔이 더 커요. 같은 그가 직접 지어낸 문구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는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 도로 위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 마루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제목부터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에 충분히 자극적이고 감성적이었지요. 그는 모든 편집을 마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조회수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곧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의 충성심에 감동했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요. 눈물이 납니다. 주인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당장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라.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서 꼭 주인을 찾게 해줍시다. 김 PD의 의도대로 영상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광고 수익 또한 엄청나게 불어났지요. 그는 자신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이제 곧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김 PD의 영상이 만들어낸 온라인상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마루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마루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음식과 물이 쌓여갔지만 마루는 여전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몸은 이제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졌지요.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제 마루는 더 이상 길 끝을 바라보며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파라솔 그늘 아래에 미동도 없이 엎드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역시 최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마루를 찾아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모습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지요. 그녀는 결국 지역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왕진 가방을 든 중년의 수의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아이 지금 쇼크 상태 직전이에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마루의 몸을 살폈습니다. 체온을 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았지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양실조의 탈수가 극심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솔직히 며칠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수액이라도 맞춰야 해요. 수의사의 비관적인 진단에 지연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지요. 선생님,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수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주인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은 현장을 찾아왔던 다른 시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루의 충성심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이대로 한 생명이 쓰러져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연은 인터넷의 경계를 넘어 지상파 방송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청률에 목마른 방송사 보도국은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은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날 저녁 8시 저녁 뉴스의 한 코너가 마루의 사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스튜디오의 앵커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며칠째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강아지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마루가 있는 국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김 PD의 영상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수의사의 심각한 인터뷰,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지연 씨의 모습이 차례로 전파를 탔습니다. 뉴스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루에 꺼져가는 생명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화면이 전환되고 앵커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이 작은 생명의 간절한 기다림이 비극으로 끝나기 전에 부디 그 희망의 끈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박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 휴게실. 야간 근무를 하던 한 젊은 간호사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휴게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마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요.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네 하고 무심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국도의 풍경이 어딘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쇠약해진 강아지의 모습.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와 침대 위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던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 702호 박만수 할아버지. 입원하실 때 계속 국도에서 마루를 잃어버렸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설수설하던 할아버지의 말과 뉴스 속 강아지의 모습, 그리고 마루라는 이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강아지란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뉴스 영상을 다시 찾아 재생시킨 채 곧장 702호 병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마루는 힘겹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엇갈렸던 두 세계를 연결할 유일한 희망의 빛이 이제 막 병원의 긴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유진 간호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702호 병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헛된 희망으로 위중한 환자를 뒤흔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마루의 눈빛이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박 할아버지는 뜬 눈으로 허무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유진 간호사는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뭐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유진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루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셨어요? 며칠 전에 국도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마루라는 이름이 나오자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유진 간호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할아버지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서는 방금 전 뉴스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아이가... 처음에는 화면을 보려 하지 않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이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앙상하게 마른 강아지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 마루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루.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하는 영혼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붙잡았습니다. 화면 속 마루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는 듯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마루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생기 넘치게 자신을 바라보던 총명한 눈은 빛을 잃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 속 마루의 모습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루야, 우리 마루야. 아이고, 마루야. 그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루를 잃어버렸던 끔찍한 순간에 대한 공포와 혼자 고통받았을 마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 전체가 할아버지의 서러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우리 마루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 멍청한 늙은이가 너를 그 뜨거운 곳에 혼자 두고 아이고 마루야,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오열하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유진 간호사는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루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마루를 사랑하는 주인이 그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진 간호사는 병실을 나와 곧바로 방송사 보도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오열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그녀가 병원 이름과 할아버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변했습니다. 찾았다고요? 주인을 찾았다고요? 잠시만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방송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김 PD의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적혀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김 PD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충견 마루 영상을 올리신 김 PD님 되시나요? 여기는 유진 간호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김 PD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찾았다고? 대박. 제외 영상 찍으면 조회수 1000만은 거뜬하겠는데? 하는 얄팍한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인이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였으며 그 주인 역시 마루를 찾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 자신이 악마 같은 주인으로 몰아가며 자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동안 한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부르며 고통받고 있었다는 진실. 그 진실은 묵직한 망치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진실의 아주 작은 단면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부풀린 추악한 창작물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속 마루의 고통은 진짜였지만 그는 그 고통의 근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했던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희미한 울음소리는 그의 양심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 PD의 채널과 방송사 속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견 마루, 드디어 주인 찾았다. 하지만 주인 역시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뉴스의 제목이 바뀌자 여론은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인을 향했던 비난과 분노는 이제 안타까움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와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재회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아니,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이제 한마음으로 꺼져가는 작은 생명과 그를 애타게 찾는 늙은 주인의 재회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마루를 찾았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의 병실에는 주치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 PD까지 모여들었지요.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마루에게 가야 한다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꽂은 팔은 가늘게 떨렸고 한 번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지금 몸 상태로는 절대 무리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주치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나를 보내달라고, 내 가족에게 가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마루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소. 저 늙은 몸뚱어리 마루를 보고 나서 죽어도 한이 없으니 제발 부탁입니다. 할아버지의 애원에 유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지금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치료는 마루를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방 한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PD가 용기를 내어 거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앰뷸런스도 부르고 의료진도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분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무리한 일이었지만 저렇게까지 강한 삶의 의지를 보이는 환자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잠시만 보시고 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PD는 자신의 채널 수익으로 사설 앰뷸런스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유진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한 명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조심스럽게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을 빠져나와 국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지요.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김 PD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차마 전원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은 자신의 욕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앰뷸런스가 현장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도 도로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방송사 카메라들이 보였지요. 그 중심에는 이제는 상징이 되어버린 파라솔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멈춰 서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유진 간호사와 김 PD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땅을 디뎠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지만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마루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루야, 마루야,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이 엎드려 미동도 없던 마루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쫑긋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초점을 잃었던 마루의 눈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도 그리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마루의 세상이 그 순간만큼은 다시 선명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마루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습니다. 비틀비틀. 앙상한 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죽음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 삶의 이유인 할아버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마침내 마루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지듯 할아버지의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먼지 투성이의 앙상한 마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마루야, 우리 마루야.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마루의 마른 등을 적셨습니다. 마루는 대답 대신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핫고 또 하찼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고, 김 PD는 카메라를 든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그는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이 장면이 자신이 지금까지 찍어왔던 그 어떤 자극적인 영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대기하고 있던 수의사가 다가와 마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루를 안아들어 앰뷸런스 안으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도 부축을 받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앰뷸런스의 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이렌 소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마루와 박 할아버지는 함께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의 안타깝고도 기적적인 사연에 감동하여 특별히 할아버지의 1인실 병실에 마루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는 마루를 위한 작은 간이 침대가 놓였습니다. 마루는 며칠 동안 수액을 맞으며 겨우 기력을 차렸고 할아버지 역시 마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때마다 병원에서 나오는 영양식을 조금씩 떼어 마루의 입에 넣어 주었고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하치며 화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잠든 마루의 등을 밤새도록 쓸어주며 다시는 혼자 두지 않으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며칠 동안 겪었던 끔찍한 공포와 외로움을 서서히 잊고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병실은 약 냄새 대신 서로의 온기와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김 PD였습니다. 그는 마루와 할아버지의 재회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극적인 자막이나 슬픈 배경음악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고의 전말과 두 존재의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지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그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회수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번 마루의 사연 역시 처음에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과 마루,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제 채널을 통해 세상에 따뜻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영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사람들은 비난 대신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최지연 씨의 지연시내 슈퍼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왔다가도 마루는 좀 어때요? 하고 안부를 묻곤 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슈퍼마켓 주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따뜻한 구심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마루가 기다리던 국도변에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기다림이 희망을 만난 자리. 그곳은 이제 비극의 장소가 아닌 충성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완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마루는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낡은 트럭을 정비소로 가져갔습니다. 낡은 문을 새 것으로 갈고 절대 열리지 않도록 튼튼한 보조 잠금 장치까지 달았지요. 그리고는 애견용품점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가슴줄과 안전벨트를 샀습니다. 다시는 마루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조용하고도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마루는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고구마를 나눠 먹고 한가로운 오후에는 마당 평상에 누워 햇볕을 쬐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지요. 아스팔트의 뜨거운 고통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할아버지는 마루에게 새로 산 튼튼한 가슴줄을 채우고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루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의 옆에 나란히 서서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쓱 비볐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들의 평범하지만 세상 가장 특별한 동행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